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검토를 언급했다가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강 의원님 어제 오후에 정말 그야말로 들썩들썩했습니다. 이 박상기 장관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또 청와대에서 윤영찬 수석의 이야기가 나오고 일단 처음에 먼저 짚어볼 것이 박상기 장관의 이 발언, 그러니까 사실상 도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박상기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한 얘기인데 사실 우리 정부에는 지금 가상화폐 관련 TF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재부, 법무부, 또 금융위 등등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 TF 회의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다는 데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F의 회의를 통해서 어떤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일단은 어제 박상기 장관의 얘기는 세계적 트렌드나 이제 우려가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합당치 않는 발언이다. 이것이 뭐 국민들의 정서나 정부의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도 한번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었다는 것이 이제 금방 청와대 발표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래서 이 가상화폐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그중에서도 또 선도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또 산업적으로 이게 팽창하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이고, 또 이 거래 그 흐름 자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민감하게 이 외부 영향에 이제 반응을 하는데,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박 장관 그 발언 때문에 갑자기 급락했다가 또 뭐 저가 매수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또 올랐다가 또 그 오르니까 또 시세 차익 노리고 또 파는 사람들 때문에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해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거래만 하더라도 거래가 하루에 1조 가량 된다고 그러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300만이고 그것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투기 광풍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정부에서 임의로 규제한다. 더구나 그 규제도 굉장히 과격하게 거래를 중지시킨 폐지한다. 또 거래소까지 폐지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정책이 나오니까 시장이 완전히 격앙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빨리 이 시기에 이제부터 좀 안정적인 그 제대로 된 대책에 정부가 나서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박 장관의 발언만 보면은 사실 이제 당장 좀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이제 곧 시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정부 내 통일된 입장 자체가 좀 있는 게 아니다,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부처 간에 좀 혼선이 있어 보이거든요. 부처 간의 혼선을 지적하기 전에 이 문제, 가상화폐 문제는 지금 우리 한국 시장이 매우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물량의 20% 이상이 한국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정상적이지 않고요. 또 이 가격 역시 등락폭이 외국 거래의 2배 이상으로 뛰어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다. 우리 한국이 초기에 주식시장이 아무리 널뛰기라도 그 한 30% 이상, 그러니까 정상 가격에 플러스 마이너스 15 뭐 이렇게 뛰었던 거에 비하면 지금 2배가 뛰었다는 것은 이건 투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사실상 맞고요.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형성이 안 되어 있다. 결국은 이 가상화폐 거래소 문제, 이 거래소는 지금 금융에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증권거래소는 우리 법으로 다 보호되고 피해를 받은 국민들에 대해서 피해 보상도 국가가 해주고 이런데, 지금 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 해킹을 당해서 피해를 보거나 어떤 피해를 보면 하나도 국민들을 보호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반드시 규제를 해야 되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박상기 장관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법, 이걸 가상화폐는 돌덩이고 돌멩이고 도박장이고 폐쇄해야 된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여든 야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상화폐 시장을 이렇게 보호하는 지금 증권거래소와 같은 한국거래소와 같은 그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고스란히 수백만 명의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사실 뭐 사람들이 만나면 저도 그렇고 대부분이 너도 혹시 샀니? 이게 첫 질문입니다. 다들 그 정도로 지금 사실 광풍 분위기가 있는데 어제 박 장관의 발언이 있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영찬 수석의 이야기. 근데 이 정부의 반응 이걸 두고도 또 정치권에서 역시 계속해서 지금 날을 좀 세운 공방이 오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규제적 발상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가상화폐 이슈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 팽창하는 그 IT 그 동력을 갖다가 국가 발전, 경제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야당의 기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또 새로운 시장이고 블루오션인데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안착을 시키고 그러면서도 또 장려하고 진흥할 것인가, 또 세계 시장에서 우리 한국이 또 앞서갈 수 있는 영역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발상으로 정부가 접근하지 않고 바로 이게 규제하고 또 이게 그 냉각시키는 쪽으로 가고, 그런 발상이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이 기술에 대한 이 이해 부족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 또 그것이 지금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가 또 기재부라든가 이런 관련 부처에서 앞장서지 않고 규제하는 법무부에서 또 그 금감위에서 나서 가지고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자기들이 주무부서가 돼서 다루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이 야당 입장에서는 또 안 맞은 것이고, 또 야당은 이 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지금 방금 말씀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런 의견도 이제 대변하는데 이 시장 자체가 사실은 민간 영역이거든요. 화폐 이 개념 자체가 정부의 발권력, 국가의 발권력의 그 근거로 한 화폐가 아니고 민간인들 간의 신뢰에 기초한 그 무형의 화폐고 이것이 화폐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그런 또 거래 자체도 이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정부가 과거의 발상으로 이걸 이제 규제하고 든다라는 데 대해서 완전히 흔히 말로 속된 말로 이게 완전히 멘붕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이해가 전혀, 다른 부처에서는 또 많이 이해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 소프트랜딩이 필요하다, 일정 부분에 또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번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가 일단은 그런 그 과격한 대책을 스톱시켜놨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부처 간에 제대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가상화폐 거래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 전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말 그대로 자연 발생적이고 민간인 영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국내법상 지금 우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래소는 이 금융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금감원에서 매년 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적발하고 단속하고 규제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공정 거래가 생겨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춰볼 때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금 전혀 완전히 들판에 놓여져 있는 그냥 거래소일 뿐인데 이 피해를 국민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건 진흥보다 현재는 규제가 필요한 조치고요. 그런 점에서 차분히 어제 박상기 장관처럼 이렇게 그냥 그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이런 얘기를 아무 조율 없이 던질 게 아니라 이왕에 TF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TF를 통해서 잘 규제 방침을 내놓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비트코인이나 같은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게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좀 전에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박적 요소가 개입한다든가 너무 거품이 많이 낀다든가 또 시장 조작이 작용한다든가 해서 불이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예방하고 또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하는 그런 대책은 세워야 되지만은 그 궁극적으로는 이게 세계 시장을 무대로 세계 시장에서 이게 다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이걸 규제하는 건 어느 정도 또 한계가 있고 또 다른 해외 거래소에서 그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금 새 정부가 경제 제도약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소득으로 또 국민들에게 또 삶의 질을 더 이제 높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 제도약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정부도 고민이지만 그 이전 정부도 우리 내부에 이런 그 끓고 있는 이 뜨겁게 오르고 있는 이런 그 성장의 동력, 창의성의 동력 또 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IT 기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날개를 갖고 날지 못하도록 우리가 잡아온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지금까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버라든가 또 B&B라든가 그 또 핀테크라든가 이런 사실은 우리 기술 가지고 했다면은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규제하기에 바빠가지고 우리 시장에서는 거의 빛을 못 보고 그 옛날에도 지금 페이스북이 그 세계적인 대기업이 됐지만은 그 원조 페이스북이 우리가 특정 기업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규제하는 바람에 국내에서 조금 하다가 그냥 사그라들어버렸는데 그 사이에 똑같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페이스북을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게 가상화폐 문제도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관점에서 그 장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맞다고 보고 규제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은 다른 영역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국가 정책, 경제 정책, 또 IT 정책을 펼쳐가야 새 정부가 지향하는 그런 경제 제도약이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도입 초기부터 다 줄 수 있도록 좀 다시 시도를 해보겠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원래 이제 아동수당을 작년 예산 타협을 할 때, 협상을 할 때 5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매년 10만 원씩, 매월 10만 원씩을 주겠다. 100% 주겠다. 이런 안이 원래 우리 정부와 여당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의 과정에서 상위 10%는 제외하고 90%에게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사실상 여야 예산 협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방선거에 대한 선심성 예산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9월부터 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맞벌이 하신 분들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맞벌이 한 분들은 불만인 겁니다. 이것이. 아니 우리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우리는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 그리고 자녀 이렇게 아동수당을 못 받으면 이거 어쩌란 이야기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90%만 주겠다는 상위 10% 소득 10%는 제외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 반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예산 합의 과정에 10%는 제외하고 준다 이렇게 합의는 했습니다. 저는 박능우 장관의 검토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나 앞으로 시행할 법안 자체를 떠나서 어쨌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한 사안에 대해서 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조금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회에서는 여당 내에서조차도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좀 길릴 수 있겠지만 박 장관이 행정 경험이나 이제 정치 경험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국회에서 그렇게 합의를 했고 또 그 전제 조건으로 작년 예산을 3,912억을 깎았거든요. 그러니까 10%의 예산 수당 지급 예산을 깎았는데 물론 이제 결국은 국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제도를 마련해야 나머지 10%도 전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겠지만은 예산까지 깎고 여야가 합의한 상황에서 장관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렇게 말하는 논리가 수당 지급에서 배제하는 10%가 누구인가.
몇 명이 그 해당하는가? 이거 조사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그 논리던데 물론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필요하다면 또 해야 되고 또 초기에 조사 끝내 한번 해서 비용 들여가지고 조사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또 일일이 조사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다음부터는 또 안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또 생각한다면은 무조건 뭐 저기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는 이 보편적 복지냐 그 선별적 복지냐 가지고 계속 이 진영 간에 이제 논란이 있어 왔는데 아동 수당 문제만 놓고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전면적으로 다 10%가 아니라 100%다 주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국민적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재정 능력이나 이런 그 세수 이런 그 여력을 또 감안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국회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당시에 10%를 제외하고 주겠다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 합의가 존중돼야 된다는 건 저도 국회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동의하는데요. 이건 잘못됐어요. 당시에 그 합의를 듣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젊은 애들을 키우는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우리는 뭐냐? 그럼 우리 세금 깎아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고요. 행정비용도 불필요하게 들어가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보편성 문제. 전 세계 아동수당을 또 차별화한 데는 또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세입자들의 공평성 문제 등으로 볼 때 복지부 장관은 저 정도 소신이 있어야지 복지부 장관을 하지요. 뭐 국회에서 다 한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는 장관 하려면 장관 그만둬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 가상화폐 관련해서 박상희 장관의 이야기 그리고 아동수당 관련해서 박능후 장관의 이야기 뭐 공교롭게도 어제 정부와 조금은 다른 결을 보였던 박상희 장관의 발언 그리고 이 박능후 장관은 또 국회와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이 장관들이 조금 이렇게 뭔가 합이 잘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박상기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규제기관이고 법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산업적 요소, 기술적 요소까지 다 이해하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슈의 부분에서 법무부는 조금 최소한의 역할 기관이고 적극적인 역할 주무기관들은 오히려 기재부나 과학기술정통부 이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TF도 만들어졌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약간 물러서 가지고 필요한 자기에게 요구되는 것들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본인이 그냥 시장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처럼 그건 역시 뭐 결례지만은 좀 경험 부족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고에 지금 그 가상화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20, 30대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층들이 산업을 또 이끌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새로운 창의력을 가지고 그걸 나머지 이 기성세대가 못 따라가면서 행정력을 가지고 그걸 도와주지는 못하면서 찬물 끼얹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격앙시켜가지고 청와대까지 달려가게 만들고 그렇게 한 것이고 박능후 장관도 강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소신평가할 부분도 있지만은 그걸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이미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여당하고 당정 협의하고 그다음에 야당하고 협의해도 되는데 약간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측면도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께 마지막 짧게 한번. 뭐 그런 조율이 필요하는데요. 저는 국무위원 정도 되면 국민의 이익되는 방향에서 좀 튀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국무위원, 장관들이 S맨들만 있어서 뭐 청와대 지침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장관들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국민들을 위한 소신 발언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은 소신 발언하고 좀 멉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